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하기 모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같이 모듈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면 크게 독립형 시스템과 계통 연계형 시스템,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으로 나누어집니다. 독립형 시스템은 또 축전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과 축전지를 포함한 형태로 나누어지고, 계통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용도에 맞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발전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와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지는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해주는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 상용 전력과 연계 운전하기 위한 연계 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를 낙뢰와 외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래기 및 접지 설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축전기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이나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그림 1-13과 같이 독립형, 계통 연계형, 하이브리드형으로 분류되며, 태양전지 셀 설비의 종류에 따라 고정형, 반고정형, 추적형,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형 시스템은 상용계통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발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전력으로만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 야간 혹은 우천 시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발전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축전 장치를 접속하여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직류 전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류용 제품과 연결하거나 인버터를 이용해 교류 전력으로 변환을 한다. 오지, 유무인 등대, 중개소, 가로등, 무선전화 등 소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그래서 독립형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태양광에 의존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규모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립형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태양전지 어레이가 있고, 자, 여기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시스템에서 어레이가 전기를 생산하고, 자, 다이오드를 거쳐서 전기가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 이 다이오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듈들이 여러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각각 전기가 나오겠죠? 전기가 생산돼서 나오는데, 다이오드가 없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의 특성 중에, 자,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입력을 해주면, 다이오드를 거치고 나면, 자, 이렇게 거치고 나면 한쪽 방향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쪽만 남는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자, 요거를 활용해서 보면 모듈들에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서 인버터 쪽으로 모여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모듈에 고장이나 그늘로 인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한쪽 모듈이 고장난 경우에, 자, 전기가 원래는 양쪽에서 합쳐져서 인버터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자, 한쪽이 고장나서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 이쪽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렇게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자, 인버터나 부하가 있는 쪽은 저항 성분이 높기 때문에 이쪽 모듈로 전압이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 모듈이 파괴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다이오드를 설치해 주게 되면, 다이오드는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 도통이 돼서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이건 캐소드에 플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설치하는 목적은, 자,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를 거쳐서 모아진 전기는 이제 축전지, 그리고 인버터, PCS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축전지로 들어간 전기들은 저장이 될 거고, PCS를 거쳐서 여기 직류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교류. 자,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우리가 부하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독립형 시스템의 기본 구성입니다. 다음, 개통 연계형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연계형 시스템을 보면, 개통 연계형 시스템은 태양광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주택용이나 상업용, 빌딩, 대규모, 공단 복합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단순 복합형 또는 다중 복합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초과 생산된 전력은 상용계통에 보내고, 야간 혹은 우천 시 전력 생산이 불충분할 경우 상용계통으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시스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계통 연계형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5를 보면, 앞부분은 태양전지 어레이, 다이오드, PCS, 그리고 아까는 이쪽에 축전지가 있었죠. 그래서 저장을 했었는데 이번엔 축전지가 없고, 대신에 여기에 상용 계통이라고 해서 연결을 해놨죠. 예, 그래서 상용 계통과 연계가 돼 있고 부하로 가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 연계형 시스템은 우천시나 밤중에도 상용계통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자, 상용계통으로 보내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전기를 팔 수도 있고, 상용계통 전기를 가져다가 부족할 때는 쓸 수도 있는 게 개통 연계형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풍력 발전, 열 병합 발전, 디젤 발전 등의 타 에너지원의 발전 시스템과 결합하여 축전지, 부하 혹은 상용계통에 전력을 공급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 및 부하 종류에 따라 계통 연계형 및 독립 시스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결국에는 독립형 시스템과 계통 연계형 시스템을 합쳐놓은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보면 태양전지 어레이가 있고, 자, 축전지, 독립형처럼 축전지가 있고, 계통 연계형처럼 계통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뿐 아니라, 자, 다른 풍력 발전이나 다른 발전과도 연계해서 같이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쓸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이어서 모듈을 설치해서 발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전력 생산량을 고려할지,
아니면 미관, 겉모습을 중요시할지, 아니면 뭐 공사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의 용이성, 설치가 쉬운지 어려운지에 따라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고정형 시스템입니다. 고정형 시스템은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된 구조로서 비교적 원격 지역의 설치 면적이 제약이 없는 곳에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도서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는 고정형 시스템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추적형과 반고정형에 비해 발전 효율은 낮은 반면에 초기 설치비가 작게 들고 보수 관리에 따른 위험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어레이 지지법이다. 고정형 지지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지붕 같은데, 집의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 셀을 어레이를 부착해서, 자, 요런 식으로, 집에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지붕에 붙여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태양 각도나 계절에 따라서 이제 발전 효율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 대신에 이제 가장 저렴하고 설치도 쉽고 유지 보수도 쉽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고정 시스템을 보면 태양전지 어레이 경사각을 계절 또는 월별에 따라 상하로 위치를 변환시켜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계절에 한 번씩 어레이 경사각을 변화시키게 된다. 반고정 어레이의 발전량은 고정식과 추적식의 중간 정도로 고정식과 비교하여 보통 20% 정도의 발전량 증가를 갖는다. 자, 반고정형은 고정은 시켜 놓지만 각도를 변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계절에 따라서 이쪽으로 태양빛이 많이 오는 계절엔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고, 자, 태양이 많이 떠 있는 계절에는 자, 좀 더 각도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각도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반고정형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추적형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형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이 항상 태양전지판의 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동력 또는 기기를 조작하여 태양의 위치를 추적해가는 방식이다. 추적형 태양전지는 단축 추적형과 양축 추적형이 있으며 추적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태양 자오선 정보에 의한 위치 정보 프로그래밍 시 시스템과 광센서 자동 추적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추적형은 자, 아침에는 해가 이쪽에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지판이 직각을 이루도록 있을 거고, 자, 오후에는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자, 얘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직각으로 또 받을 수도 있고, 오후가 돼서 태양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입사하는 빛과 태양광 어레이가 수직으로 계속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효율은 좋겠죠. 근데 이제 다른 기기들이 들어가죠. 조작할 수 있는 동력 또는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 추적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겠죠. 추적형 시스템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그림 1-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건축자재와 태양전지를 결합시켜서 건축재료와 발전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다. 태양광 모듈은 건축자재화하여 경제성은 물론 각종 부가가치를 높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급 활성화시키려는 개념이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건물 일체형 시스템의 그림입니다. 건축 자재에 태양광, 태양 전지를 사용해서 미관으로도 괜찮고
발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고정형, 반고정형, 추적형,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용 PCS는 태양전지 어레이로부터 출력되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전력 계통에 접속된 부하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잉여 전력을 계통에 역으로 흘려주는 역주류 기능, 전력 계통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전력 계통과 보호 협조하는 전력 변환 장치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레이에서 다이오드를 거쳐서 선생님이 인버터라고 했었는데, 자, PCS, 이 안에 인버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PCS를 거쳐서 부하로 가는 거죠. 이 PCS의 기능으로 보면은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해 주는 거, 그리고 잉여 전력을 계통의 역으로 흘려주는 역주류 기능, 이게 아까 남는 전기를 계통에 연결해서 보낼 수 있다고 했죠. 남는 전기를. 그게 역조류 기능입니다. 그 다음 전력계통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전력계통과 보호 협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용 PCS는 태양전지 어레이의 발전 전력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 출력 추종 제어를 실시하는 기능과 상용 전력 배전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할 수 있는 계통 연계 운전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PCS와 연계하는 계통의 전기 방식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 방식에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등이 있으며 PCS도 단산용과 삼산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PCS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PCS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온도 변화, 일사 강도의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 출력 전류의 변화에 대하여 태양전지의 출력을 항상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된다. 만들어진 전기가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전력회사의 배전선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조파 전류를 억제한 전류를 출력한다. 우리가 계통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으면,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체 선로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고조파 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고요. 잉여 전력을 역전송할 때는 주택 내의 전압을 정해진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전압 조정을 자동적으로 행한다. 결국에 우리가 이 계통에서 쓰는 전압과 이 PCS에서 나오는 전압, 이걸 맞춰준다는 얘기겠죠. 자동적으로 맞춰준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는 인버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인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은 직류고, 가정용 전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이 인버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인버터는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변 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전력량계를 통해 전력계통선으로 교류를 공급하기도 하고, 전기기기의 전원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버터는 파형 왜곡이 작은 정연파를 안정적으로 출력해야겠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데 우리가 교류 파형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기기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지 못한 파형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기기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순수 정연파 인버터와 두 번째 유사 정연파 인버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정연파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전력계통에서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 파형과 동일한 파형을 만들어내는 인버터를 순수 정연파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순수 정연파 전기는 모든 전기 제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정연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연파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형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파 모양은 이게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만들어내는 파형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밀기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꼭 순수 정연파 인버터로 만들어진 교류를 사용해야 됩니다. 유사 정연파 인버터의 경우에는 출력이 정연파와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깨끗하지 않고 약간씩 굴곡이 젖어 있죠. 그래서 파형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겨서 서지, 우리가 잡음이라고 하는데 서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노이즈 현상, 이것도 역시 잡음 노이즈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 정연파 인버터는 정밀기기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모터류, 전등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순수 정연파 인버터보다 가격이 저렴하겠죠? 가격이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인버터는 이렇게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어서 연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출력 용량이 100kW 미만의 경우에는 인버터의 상용 전력과 연계하여 운전하기 위한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출력 용량을 가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국내의 경우 상용 전원의 특별 고압 배전선로와 연계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만들어진 저압을 22.9kV로 승합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량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상용 전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레 및 접지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 및 접지 설비는 외부의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낙뢰, 번개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낙뢰가 태양광 설비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경뢰, 유도뢰이며 이들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레 설비와 접지 설비가 필요하며 피레 접지 설비는 KSC 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지랑 피레는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역시도 피레 및 접지가 꼭 필요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되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축전지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부터 생산된 직류 전원을 축적하였다가 필요한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직류 전원 장치이다. 독립형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는 대부분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통연계형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도나 운영 방법에 따라서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발전 사업자가 운영하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전지를 거의 설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 전기 수용가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피크컷 또는 상용 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설치되는 축전지는 평상시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태양전지가 발전을 하지 않는 시간에 부하의 전원을 공급한다. 축전지는 평상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또는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받아 충전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운영 방식과 용도에 따라 축전지의 활용 범위와 용도가 결정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설치 장소의 환경,
충전 전압의 상태, 성능,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축전기의 열화, 축전지의 온도 특성, 그리고 자가 방전 등의 성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축전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축전지의 충방전 성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배웠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축전지를 선택해야 되고 축전지를 보호하는 것도 설비가 꼭 필요합니다.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게 되면 과충전 축전지의 전압이 일정 전압 이상으로 상승하면 축전지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가스가 발생해서 축전지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방전이라고 해서 축전지의 전압이 일정 전압 이하로 감소하면 축전지에 이제 침전물이 생기게 시작하고 축전지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전지를 보호하는 회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어서 축전지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모든 전지는 양극과 음극이라는 활물질을 가지고 있고 분리막에 의해서 서로 떨어져 있으며 또한 두 전극 사이에 이온 전달을 가능케 하는 전해질이 담겨 있다. 전등 기계, 기구 등 작동하기 위해서 전지의 두 전극 사이에 충분한 전압과 전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전극 물질과 전해질이 선정되어 특별한 구조로 배열되어야 한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축전지의 구성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캐패시터, 자, 우리가 전원을 이렇게 캐패시터 컨덴서에 연결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가 모일 거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모이게 되겠죠. 이게 충전하는 상태죠. 충전하는 상황이고, 이제 분리를 해서 전원을 분리를 해서 이쪽에 부하를 우리가 연결해 주면 E, V, C, 아까 모여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겠죠. 여기 부하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부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충전 시에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 우리가 방전 시에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축전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전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하기 전에 축전지에 부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 전압, 인버터의 입력 전압을 선택해야 되고 입력 전압에 대한 입력 전류를 구해야 된다. 축전지의 그 다음 용량을 선정한다. 그래서 축전지 용량을 선정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구했던 부하 전류, 그 다음에 승합 배율, 시간, 축전지 보수율, 그래서 충방전 시에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연 축전지의 경우 0.8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수율은 0.8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하 전류와 승합 배율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축전지의 용량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전지와 축전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의 정확한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며 부하 용량, 축전지의 방전 심도, 설치 환경, 비용, 수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축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 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있습니다.
연축전지는 비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알칼리 축전지는 수명이나 대전류 방전 특성에 우수하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하는 축전지로 적당한 것은 대용량이면서 비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연축전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 축전지로는 연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충전용 정류기의 선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충전용 정류기에 필요한 사양, 태양전지 입력 전류,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된다. 보수율은 0.8 정도로 한다. 그래서 태양전지 입력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와 있죠. 태양전지의 단락 전류, 단락은 이렇게 선을 잇는 게 단락이라고 했죠. 이때 전류를 말하는 거죠. 단락 전류. 그걸 보수율로 나눠주게 되면 입력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전류라고 해서 또 식이 하나 나오는데 직류 기기의 최대 출력을 시스템 전압과 보수율의 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부하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독립형 인버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인버터는 한전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 가로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독립형 인버터 회로가 있고 밑에 동작 설명이 나와 있네요. 동작을 한번 보면 입력단에 축전지 12V를 인가하면 FET 스위칭에 의해서 교류 전원으로 변환된다고 써 있네요. 자, 12V 입력단에 입력하면 FET, 여기 있는 게 FET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버터에선 FET 스위칭으로 보통 교류 전원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류가 교류로 바뀔 거고, 여기서 입력된 직류가 교류로 바뀌게 되는 거고, 변압기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전압을 높여주거나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된 교류 전원은 변압기에 의해 승합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전압까지 교류를 키워주는 거죠, 크기를. 그리고 브릿지 정류에 의해서 다시 직류 전원으로 바뀌게 되며, 이 부분, 이 다이오드가 있는 이 부분이 브릿지 정류라고 하고, 우리가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보면, 교류를 인가했을 때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뒤에 캐패시터, 컨덴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충방전에 의해서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거의 직류와 유사하게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류 전원으로 바뀌게 되며 다시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과하면 직류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 FET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 부하가 있죠. 부하는 우리가 교류를 쓰기 때문에 다시 FET를 통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된다. 독립형 인버터는 용량을 계산할 경우 축전지 용량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하기의 이론 부분인데, 선생님이 조금 더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에 있어 시스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해 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부지 선정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음영, 얼마나 햇빛이 잘 비치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주변 환경도 중요할 거고, 이거 외에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중요하죠, 비용.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적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고려를 해야겠죠. 비용은 우리가 설치 비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우리가 순서를 보면 처음에 설치 규모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얼만큼 큰 땅에 얼마만큼을 사용해서 설치할지 설치 규모를 선정해야 될 거고, 자, 어떤 모듈을 쓸지 태양전지 모듈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 성전되면 출력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모듈들을 직렬, 병렬 연결해서 직병렬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동작 전압, 출력 전압,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인버터 선정과, 자, 전력 설비를 구축해야 되겠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개통도를 작성해서, 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는 독립형, 상용계통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축전 장치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계통 연계형이라고 해서 상용계통과 연계하여 전력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서 타 에너지원의 발전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시스템, 반고정형 시스템, 추적형 시스템, 건물 일체형 시스템을 각각 우리가 활용 목적에 맞춰서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PCS라는 인버터 기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PCS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 주거나 전력을 계통으로 흘려주는 역조류 기능을 할 수 있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전력 계통을 보호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3차 시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하기 모듈 이론 파트를 학습했는데, 3시간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태양광 관련 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